예, 보신 것처럼 르노 삼성 파업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 내부에서도 좀 불안한 분위기가 계속 감돌고 있는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르노 삼성 이제 기사들 많이 나오다 보면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닛산의 후속 모델 배정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예. 이게 과연 르노 삼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야 우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르노 삼성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 그러면 보통 자동차를 개발해서 제조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그 완성차 업체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는 세단인 SM 시리즈하고 SUV인 QM 시리즈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예. 또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서는 그 일본 자동차인 닛산의 로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생산량이 전체 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닛산의 자동차를 공장에서 대신 생산해주는 대가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자동차의 생산을 위탁받는 것도 이게 쉽진 않았는데 2011년 르노 삼성은 사실상 그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바이벌 플랜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인력 비용도 한 20% 정도 절감을 하고 거기에 어떤 품질이라든지 납기 공정성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로그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먹거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9월이 되면은 그 닛산 로그의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장 전체의 생산량 중에 절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 이제 새로운 물량을 배정받아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후속 모델을 배정받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속 모델 배정을 못 받게 되면은 공장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도 근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의 후속 모델을 배정을 받기 위해서 공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세일즈를 하는 거죠. 우리 공장에서 좀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세일즈를 하는 건데 경쟁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닛산 규슈 공장이 있습니다. 2013년에 그 닛산 로그 물량을 받아올 때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 한국의 더 원가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규슈 공장의 그 원가가 오히려 20% 정도 더 싼 상황입니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공장에 대비해서 한 30%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대한 먹거리나 지금 현재의 어떤 생산 물량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건 현실입니다. 공장 가동률 자체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이건 예산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미 좀 늦었다는 평가가 있긴 한데 후속 모델을 배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후속 모델을 배정받지 못하면은 현재 있는 차종의 생산을 좀 늘려서 좀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SM6라든지 QM6 차종이 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정말 그걸 다 팔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신형 SUV가 한 대 또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공장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좀 그러니까 개발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그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 대 이상 수출을 했었는데 신형 SUV가 나온다고 해서 르노 삼성의 그 판매망, 국내 그 내수 시장만 가지고 그 정도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파업을 해서 그러니까 후속 모델을 배정받기 위해서 좀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앞으로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임직원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부산 지역의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공장에 있는 2천여 그 종업원의 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십만의 10만 명 이상의 우리 협력업체들의 어떤 문제도 상당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 삼성 노조 측에서 이제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르노 삼성 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실적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지급되는 그 변동성 급여를 좀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기 위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또 그 르노 삼성 노조의 집행부가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강성 집행부가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파업이 지금 30번 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성노조가 이제 선출이 된 것 자체가 그동안 한 3년 동안은 무분규였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이 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르노삼성 그 부산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는 현대기아차라든지 GM은 물론이고 쌍용차보다도 사실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르노삼성의 평균 기별은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쌍용차만 하더라도 8,300만 원, 현대차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떤 해외 공장, 뭐 규슈 공장이라든지 멕시코, 미국 공장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야 너네 이렇게 자꾸 하면은 후속 물량 배정을 못 받는다라는 식의 그 압박을 계속 받아왔던 것도 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난 3년간 어떤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는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도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난해 2월에 그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사장이다 보니까 좀 노사 관계에서의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르노 본사에서 어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파업을 자꾸 하면은 우리는 이제 후속 물량 배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노조의 감정을 자극한 것도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지난 한 3년 동안은 QM6라든지 SM6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로그가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면서 이게 더해져서 꽤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인건비들은 어느 정도 좀 물가 상승률 정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르노삼성은 이제 그 판매 공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트위지라든지 클리오 같은 차종을 좀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판매 전략을 좀 잘못 짠 거 아니냐, 좀 더 좀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은 이제 한지인중공업 같은 조선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1차적인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그 르노삼성 부산 공장이 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저해가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자리 문제인데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해외 공장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일자리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